밤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장들이 있는데요. 새벽부터 장 볼 수 있는 에마골 새벽시장, 대표적인 5일장인 풍물시장, 야식거리가 가득한 번개 야시장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즐겨봅니다. 강릉의 수호신이자 불교계의 큰 스승인 범일국사, 그를 추모하는 달해제가 열렸습니다. 범일국사의 고향 마을인 학산마을에서 펼쳐진 달해제의 모습과 함께 범일국사가 강릉에서 어떤 의미인지 살펴봅니다. CSI 과학수사대가 되어 사건, 사고들을 극적으로 해결하는 상상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런 과학수사 체험을 할 수 있는 찾아가는 과학수사 체험교실이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미래 법과학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생생한 과학수사 체험 현장을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22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정말 후텁지근했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더울수록 땀이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땀도 많이 흘릴 뿐더러 기온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더 빨리 지치기가 쉬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양식을 챙겨 드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네. 저도 여름철 하면 보양식이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여름철 최고 보양식은 다름없는 물입니다. 물.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수분 배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틈틈이 물을 보충해줘야 되는데 정리를 하자면 여름철에는요. 특별하게 이렇게 갈증을 느끼지 않으시더라도 수분 보충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물은요. 벌컥벌컥 급하게 마시는 것보다는요. 네. 천천히 조금씩 나누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 건강 생각하셔서 수분 충전 틈틈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생방송 강원 365 함께 하시면서 지친 마음도 충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생방송 강원 365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시청 소감과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 강원 365 실시간 라이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보시면서 유튜브 채팅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은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박진영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비가요. 이번 주 내내 계속 내린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비가 되면요. 날씨가 쌀쌀해지잖아요. 제 뭡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 요정이잖아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빗길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네, 좋습니다. 진영 씨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지금이 이제 딱 저녁 시간이잖아요. 네. 제가 시장 하실까봐 네. 시장 소식을 좀 시장 할 때는 또 시장 얘기 괜찮죠? 네. 아, 시장할 때 시장에 가신다. 나이가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하는 거예요? 라임을 아이고. 맞추신 것 같은데 그런 아재 개그는요 명수 씨에게 맡겨주십시오. 예. 명수 씨 죄송합니다. 거예요, 아재 개그는. 알겠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실례를 했고요. 네. 이 춘천의 전통시장을 좀 돌아다녀 봤는데요. 이 시장마다 특색이 다 달랐습니다. 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도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춘천의 전통시장을요. 지금 바로 소개할게요.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장날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한데 모이던 시끌벅적하던 시장 바닥의 모습, 그 정감 넘치던 추억 속 옛날 풍경. 잠깐! 언제까지 시장이 올드하다고 할 겁니까? 시장은 올드히 즐거운 곳입니다. 춘천에서는 시장만 돌아다녀도 아침부터 밤까지 심심할 틈이 없다니까요? 춘천시 석사동에는 매일 아침 아주 부지런한 시장이 열립니다. 주변에 산밖에 없는데 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선 시장, 참 독특하죠? 여기는 어떤 시장일까요? 여기는 이제 그 예전부터 새벽에 석사동 에마골 새벽 시장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네네. 아침에 이제 장사해가지고 오후 한 12시, 1시면 다 이제 끝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번개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시장이 20년이나 됐다고 하셨는데 20년이 넘었죠. 벌써 여기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큰 것이 아니고 처음에 저쪽 끝에서 조금밖에 시작을 하다가 이제 장사들이 이제 잘 되고 소문이 많이 나니까 이제 농민들이 직접 여기 이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애막골 새벽시장. 새벽 5시부터 좌판이 벌어지니 아침거리를 사는 것도 가능하고요. 일찍 일어난 어르신들에겐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잠시 앉아도 될까요? 네, 네네네. 여기 어떻게 나오게 되셨어요, 그러면? 산에 갔다 내려오는 거죠. 아, 등산하시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길에. 그럼. 그러면 이렇게 나오시는 김에 막 뭐 이렇게 막 사가기도 하세요, 시장에서? 사가기도 하지. 그럼 뭐를 좀 많이 사가세요? 자기 필요한 거 사지. 필요한 거? 오늘 감자 필요하면 감자 사가고. 근데 가장 필요한 거는 여기 생물이 나오잖아요, 생물. 야채 이런 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옥수수 나올 때 옥수수 시장, 예. 감자할 때 감자 시장, 여러 가지 많잖아요. 여러 정말 없는 게 없더라고요. 다 있는군요. 시장 규모는 작지만 때 되면 다 알아서 제철 농산물이 나온다는 말씀. 아니, 오이가 원래 이렇게 커요? 오이지요. 오이가 이런 게 어딨어? 오이가. 오이예요? 아니, 그럼 이거 다 키우신 거예요, 직접? 그러면 농사진 거지 농사진 거. 이게 다 농사 지신 거구나. 큼직하게 키워 저렴하게 파는 정 많은 할머니. 매일 새벽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오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뭐 진짜 잘 이거 팔겠지. 그래 이제 좀 많이 풍성하게 팔고 있지, 잘 팔고 오겠지 이렇게 보죠. 시장엔 시장만의 매력이 있는 법이죠. 여기 시장에 나오시면은 좀, 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일단 정겹죠. 예. 이제 시장 상인분들이 아이 보고 좋아하시고 농산물도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니까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제 시장 저희 전통적인 이런 시장 같은 거 구경하게끔 자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 전통시장 투어. 이번엔 춘천의 대표적인 5일장 풍물시장입니다. 날짜에 숫자 2와 7이 들어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북적이는 장터, 과일이면 과일, 반찬이면 반찬, 육해공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상품이 쏟아집니다. 오늘은 진짜 구경만 해야지 하던 사람도 어느 틈에 지갑이 활짝! 저도 지갑 좀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생겼네요. 호떡 하나 얼마예요? 1,000원이요? 그러면은 2개 주세요. 야, 피디님 챙기는 건가요? 2개 다 제 겁니다. 2개 다 드신다고요? 자, 심지어 불판이 옛날 진짜 거죠? 옛날 네, 주물 아닙니다. 방식이네요. 정말 신기하죠. 그럼 여기는 얼마나 하셨어요? 여기서 10년. 10년이요? 벌써 10년이 넘었지. 오래 되셨네요. 또 호떡 좋아하시죠? 좋아합니다. 안 귀여워. 당연한 걸 여쭤봐요. 추억의 시장 호떡. 이게 바로 1,000원의 행복입니다. 진짜 맛있겠네요. 와. 입도 즐겁고 눈도 즐거운 전통시장. 사람 구경하랴, 물건 구경하랴, 안구 운동이 절로 되는데요. 시장에 가면 바다도 있고 반찬도 있고 사랑도 있고 구경하는 것도 힘드네요. 이럴 땐 짜자잔, 강원도 시장의 맛 올챙이 국수 가자. 밍밍한 옥수수면을 일품 요리로 만드는 비법 냠영장. 풍물시장과 함께 늙었다는 우리 사장님의 손맛입니다. 이런 거는 진짜 역시 이런 시장 와서 먹어야지 제대로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젓가락 찾으면은 하수예요. 아, 올챙이 그래요? 국수는요. 양념장 살살 비벼가지고 그릇 들고 이렇게 마시듯이 먹는 거 아시죠? 진짜 맛있겠네요. 여기에 메밀전까지 끝장 아닙니까? 맛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짜리 바랐어, 엄청 맛있어. 맛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맛 오래오래 지켜주세요. 해가 지면 시장은 문 닫는다고 누가 그래요? 밤이 되면 더 활기 넘치는 시장, 바로 번개시장입니다. 여기는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요? 춘천의 번개시장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곳이 야시장으로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럼 회장님, 야시장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016년부터 야시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춘천 최초로 시작을 했지만은 사실은 뭐 코로나라는 위기 때문에 그 야시장이 거의 존폐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부터 어렵게 다시 5월 달부터 야시장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시장의 묘미는 뭐니 해도 길거리 음식. 맥주를 부르는 온갖 야식들이 손님을 유혹합니다. 이래도 안 먹을래? 나 지금 바삭한데? 나 막 맛있어질라 그런다, 이 번개시장에서 이 도너츠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
처음부터 했으니까는 한 4, 5년 됐을 겁니다. 이게. 도너츠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도너츠는 찹쌀하고 이렇게 오리지널로 진짜 제가 직접 반죽을 해가지고 정말 맛있어요. 드셔보시고 맛없으면 안 팝니다. 쫀득하고요. 자, 더한 게 나왔습니다. 바로 꽈배기를. 꽈배기 참죠.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게 저건데. 아, 제가 지금 번개시장 와가지고 처음 먹는 꽈배기. 바로 먹어볼게요. 쳐가지고 먹으면요 정말. 여기서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저 맛을 알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겉바속촉이라 하잖아요. 무서워요. 겉바속촉. 진짜 바삭하고 촉촉하고. 맛있는데. 매주 붉은과 불토를 즐기러 찾아오는 사람들. 시장인데도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여기 앞에 이제 스카이워크라고 이제 춘천에서는 명소가 있잖아요. 여행 오셨다가 걸어서도 방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커플분들이나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한 번씩 산책 나오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딱 좋은 분위기. 야시장은 아이들에게도 신나는 놀이터입니다. 오늘 시장 이게 어떻게 하다 나오게 되셨어요? 아, 동네가 여긴데요. 네. 근처에 이게 한다는 게 들어가지고 오게 됐어요. 와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동네 근처에 이렇게 먹거리도 많고 이게 볼 수 있는 게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사장님, 육회 하나만 주세요. 육회가 지금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네. 재료 소진. 소진입니다. 네. 괜찮아요. 아직도 먹을 게 이렇게나 많은데 딴 거 사 먹으면 되죠. 지글지글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 밤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저한테 이제 시장은 약간 추억의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골 할머니 집에 그런 향이 난다? 약간 그런 느낌. 시장은 삶의 터다? 왜냐면은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사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약간 숨 쉬는 약간 이런 느낌이 느껴진다. 시장이라는 의미는 어릴 적에 엄마 따라서 오던 의미. 이거는 사람 사는 정을 느끼지. 아침에는 애막골 새벽시장이 있고요. 낮에는 춘천 풍물시장, 그리고 늦은 밤에는 번개 야시장까지 있습니다. 이 해가 뜨고요. 해가 질 때까지도 이 시장에 아주 그냥 흠뻑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더라고요. 네. 진영 씨가 아까 좀 썰렁한 농담을 했잖아요. 시장할 때 시장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가면요. 특별하게 어떤 상점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아까 진영 씨가 보여주신 것처럼 어디 군데군데 들러서 이렇게 조금씩 사 먹다 보면요. 네. 식사 해결이 되잖아요. 맞아요. 또 속상한 게 있어요.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다 먹어야 되는데 배가 부른 게 네. 속상하더라고요. 정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시장 상인분들이 정말 많이 힘드셨거든요. 네. 하루빨리 마스크도 벗어 던지고요. 머릿수 상관없이 시장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영 씨가 다녀왔던 시장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강릉 단오제가 8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지난주 목요일에 성황리에 개막을 했습니다. 네. 자, 강릉 단오제 주신이자 영동 지역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자 신라시대의 선승이거든요. 네. 자,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구인지 아실까요, 혹시? 기회 드릴게요. 진영 씨는요? 네, 진영 씨에게 기회 드릴게요. 그분이잖아요. 네. 누구시죠? 그분 누구시죠? 그래요,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네네. 바로 버밀국사입니다. 강릉 지역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네. 버밀국사는 사실 1000년 동안 영동 지역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이길래 추앙을 받아온 건지 오늘 화면 보시면 공부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이 버밀국사 만나러 강릉 학산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 강릉의 시작은 99구비로부터 펼쳐집니다. 구불구불 긴 허리를 간직한 대관령. 산을 내려와 향한 첫 번째 마을, 바로 구정면 학산인데요. 이곳은 강릉을 지킨다는 수호신 버밀국사의 고향 마을이죠. 버밀국사, 그는 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강릉의 학산마을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까지 온 이유는 바로 이곳 학산마을 출신이시자 강릉의 수호신이며 불교계의 큰 스승인 버밀국사의 달해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범일국사는 대체 어떤 인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농사일에 고단함을 잊고자 부르던 노동요 오독대기로 유명한 마을 강릉학사는 범일국사가 나고 자랐다는 마을입니다. 이곳엔 그가 창건했다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 사찰인 불산사의 당간지주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마을에 남아있는 건 당간지주만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로 나라를 지켜주는 국사이자 단오제의 주신으로 대접받는 범일국사. 오래전 멀리 중국에까지 이름을 떨쳤다는 범일국사의 흔적을 찾아 떠나봅니다. 중국에서 나온 동양의 고승들의 책에도 우리나라의 이제 고승 가운데 통효대사 또는 품일이라고 하는 범일국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의하면 14달 만에 탄생을 하는 그런 이제 신비한 화소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일은 이제 신라에 가서 구족계를 받고 당나라의 이제 구법순례를 떠납니다. 당나라에 가서 훌륭한 고승들을 만나고 불도의 길을 찾아서 나가는 일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고향 강릉으로 돌아오셔서 굴산사라는 절을 크게 짓고 또 이 지역의 불교의 고승으로서 또 후에는 이제 국사로서 추앙을 받게 됩니다. 마을엔 전설이 하나 전해집니다. 마을의 한 처녀가 처녀의 몸으로 14달 만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부끄러운 마음에 젖 한 번 물리지 않은 채 바위 밑에 갓난쟁이를 버리고 말죠. 그로부터 사흘 뒤 다시 그 바위로 가봤더니 놀라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어디선가 학이 날아와 아기에게 빨갛고 신비스러운 열매를 먹이며 보호하고 있었다는데요. 그 아기가 바로 훗날 범일국사인 거죠. 마을 언덕 위 학바위는 그렇게 전설을 품은 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범일국사를 믿고 따르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여전하고 말이죠. 그 저게 뭐라 범일국사 그 저게 그거를 저 선왕제를 지냈잖소. 근데 바람이 그런 내 불어가지고 농사가 근데 내가 5만 원짜리 은혜에서 바꾸다가 가서 하면 내서 말 바람 불었다면 내 국시선왕 가서 올라가서 범일국사 내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범일국사와 만나는 또 다른 날이 있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길 위의 축제, 천년을 이어온 강릉 단오제입니다. 강릉에선 설이나 추석보다 단오날이 더 중하다는 농 아닌 농이 전해질 정도인데요. 온갖 생명의 소리로 가득 찬 계절, 음력 5월의 강릉은 신을 맞이하며 흥으로 채워집니다. 지난 6월 9일 범일국사를 추모하기 위해 달해제가 열렸습니다. 스스로 등이 되어 온 누리를 두루 밝게 비추고자 하옵니다. 선종불교의 시초인 구산선문의 하나인 사굴산파를 개창하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강릉 단오제의 주신으로 모셔지는 범일국사를 추모하기 위해 열린 달해제. 만행에 지극한 금년에 이제 범일국사 문화축전위원회가 구성돼서 이제 원래 14회째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제를 모시고 난 후부터 강릉 단오제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우리 범일국사는 강릉에서 위대한 스님으로 태어나셔서 앞으로 우리 범일국사님의 뜻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강릉이 더욱 아름다운 문화도시가 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오면 이 굴산사를 참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오랜 시간 강릉 지역의 정신적 지주로서 시민들의 존경을 받았던 범일국사의 가르침과 자취를 조명하는 뜻깊은 하루. 굴산사 단간지주 허비휘감은 무단계 자에게 흩어져 현현하는 만상은 한 폭의 수채화다.
범일국사를 기리는 추모 신앙독도 이어졌습니다. 탯줄 묻어놓은 놀라워라. 공명의 방을 애도라. 결코 눈 감지 않을 생명의 뿌리를 만드시고 정화된 세상의 틀 단간지주로 탄생시키셨던 강릉 지혜로운 지역에서 범일국사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범일국사 강릉 지방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인물로서 범일국사의 업적과 행적을 기리는 문화활동 하나와 또 시민사회에서 단오제라고 하는 축제를 통해서 선양해가는 모습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오늘의 모습은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강릉 지방의 불교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 문화를 토대로 해서 도시 공동체의 화합과 단합을 이끌어서 사회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의미를 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범일국사의 큰 사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선양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문화의 도시 강릉의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천년이란 길고 긴 세월, 살아선 큰 스님으로 사후엔 수호신으로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역에 마음 풀 곳 없는 이들의 속내를 어루만지고 끊임없이 돋아나는 일상의 근심을 달래주며 여전히 사람들 속에 살아 숨쉬는 범일국사. 그를 추앙하는 전통은 앞으로 1000년을 더 이어갈 겁니다. 앞으로도 범일국사에 대한 존재를 많은 분들에게 더 알리셔야 할 텐데 계획 같은 건 있으실까요?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유적지가 많이 있는 건데요. 네. 유적지를 이제 콘텐츠를 개발해서 네. 이제 나름대로 SNS 같은 걸로 송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유적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는 지금 뭐 부도가 상당히 큰 게 있고요. 부도. 네, 부도탑도 있고. 네. 그 단간지주가 전국에서 제일 큰 단간지주도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런 게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화적으로 아주 훌륭한 자산이 있죠. 신과 인간의 경계를 허물고 어울림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절정의 화합. 역사의 긴 세월 동안 강릉 지역의 정신적 지주로서 민중의 존경을 받았던 범일국사.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자취를 조명하는 일은 후세 사람들의 중요한 과제임을 실천하는 사람들. 오늘 저와 함께 범일국사의 자취를 찾아봤는데요. 강릉 천년 역사의 수호신인 범일국사. 이제 그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아시겠죠? 종교를 뛰어넘어서 역사책에만 존재하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는 그의 자취는 앞으로 1000년을 이어갈 겁니다. 범일국사는 문화적, 역사적 가치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를 기리며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범일국사의 자취는 영동적 문화의 중심이자 강릉의 맥박이며 그의 가르침은 과거를 거슬러 오늘에 이르고 희망찬 강릉의 미래가 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진영 씨가 잘 아시겠죠? 왜 범일국사가 중요한 인물이신지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당연하죠. 제가 설명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살아서는요, 당대 고승이자 국사이고요. 돌아가신 뒤에는 강릉의 산신이자 수호실이 된 범일국사입니다. 네. 제대로 알고 있죠, 이제? 맞습니다. 불교에서도 그리고 무속에서도 대중들에게도요,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추앙을 받아왔다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강릉 시민들 그리고 영동 지역의 주민들 곁에 남아주는 수호신으로 함께 있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시청 소감 등 다양하게 남겨주세요. 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팅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제주로 떠나볼 텐데요. 네. 용석 씨, 혹시 태평양에 큰 쓰레기 섬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요. 그 거대한 쓰레기 섬 때문에 푸른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나 싶네요. 맞습니다. 요즘 네. 해양 쓰레기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그래서 이 바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아름다운 우리 제주바다, 이처럼 이 제주바다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아름답다, 깨끗하다, 힐링이 된다, 너무나 많은데요. 자, 그런데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고 바라보면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다에 놓여 있는 해양 쓰레기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더욱더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한 바다 지킴이 분들을 만나러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시죠. 제주의 바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색을 가졌다는 김영리 바다를 찾았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여기 주인분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비치클린 신청한 사람들이. 참가자 부르셨구나.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비치클린 하려고 조끼랑 장갑이랑 집게 가지러 왔어요. 여기 아무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물품만 빌려서 가는 건가요? 네, 미리 문자로 연락 주셔가지고 저희가 챙겨서 가서. 이곳은 세이브 제주바다라는 봉사단체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비치 클린 센터입니다. SNS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한 봉사자들은 이곳에서 청소 도구를 대여하고 바다 정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2018년 첫 비치 클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2,700여 명의 봉사자들이 바다 환경 정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세요. 네. 많이 주우면 안 되는 거지만 어떻게 어느 정도 아이고야. 엄청 많이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우리 어머니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저도 많이 나왔어요. 그건 아닌데. 세상에. 그건 아닌데.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정화 활동 하다 보니까 어떤 심정이세요? 되게 깨끗해 보였는데 막상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쓰레기도 엄청 많고. 어머니. 네. 막상 해보시니까 또 오늘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 정화 활동을. 네. 어떠세요, 기분이? 기분은 좋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재활용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돌아가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도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이렇게 준 쓰레기 중에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종이도 있고 끈 있고 스티로폴 같은 것도 많이 껴있더라고요, 바위에. 네네. 네.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힘들어도 딸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 네. 너무 행복해요. 되게 특별한 여행을 보내고 계신 것 같으세요? 네네네. 네. 그동안 세이브 제주바다 운영진들은 제주 전역을 돌며 해안가를 청소해 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되면서 이곳 김영리에서만 4인 이하만 신청을 받아 나 혼자 한다 비치 클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날짜와 시간, 참여 인원수를 문자로 신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사실 원래는 월 4회 정도 주말에 이제 단체 비치 클린을 진행했었거든요. 이제 제주 전역을 돌면서 이제 더럽다고 이제 제보를 받은 해변이나 해안가에 가서 쓰레기를 줍곤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단체 이제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저희가 작년 처음 6개월을 이제 아예 잠정적으로 중단을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해양 쓰레기는 쌓여만 가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비치클린 센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4인 이하로 이제 참여할 수 있고 이제 접촉을 최소화하게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무인 센터로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발리 여행 중에 서핑을 하다가 바다에 넘쳐나는 쓰레기에 충격을 받았다는 한주영 씨. 이후 고향에 돌아와 세이브 제주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막 많은 일을 시작하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 처음에 제가 이제 서핑을 좀 해요. 그래서 서핑을 하면서 바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같이 서핑하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 다른 건 못해도 한 달에 한 번만 비치 클린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건데 어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고 싶어 하셔서 그럼 한 달에 2번 할까? 그렇게 했다가 3번, 4번 이렇게 되고 이제는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이거 봉사단체를 친구랑 시작한다고 했을 때 야, 너 하나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라고 비난도 되게 많이 받았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3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 때문에 내가 달라지고 있어. 너가 매일 비치 클린을 하고 너가 매일 텀블러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올릴 때마다 나도 이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아야지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리지 않은 쓰레기지만 한번 주워볼까 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한 번 더 페트병을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 카페에 갈 때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내 모습을 보게 됐어 라고 메시지가 오거나 할 때 그것보다 뿌듯한 건 없죠. 이번에는 친환경 소품샵을 운영하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군용 텐트와 폐의류, 폐가죽, 현수막, 버려진 캔버스 등 다양한 소재로 업사이클링한 옷과 모자, 가방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바다 해양 폐기물을 이용한 체험 키트도 마련돼 있습니다. 바다 쓰레기를 이용하는 비치코밍 제품에 조금 초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요거는 플라스틱,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굉장히 많거든요. 모래톱에 많죠. 가보면. 네. 그런 것들을 주워서 여기 유리볼 안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제가 바다를 직접 가서 주워봤거든요. 네. 한 1평방미터 정도를 청소하는 의미가 있어요. 요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요거 하나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양이 그 정도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폐그물 열쇠고리. 이거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보면은 달리는 요 테슬에 있는 이 실이 평소에는 실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데 저는 바다에 떠밀려온 폐 어구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어쩐지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어요. 이 카페의 대표는 업사이클링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통계로 보면 제주도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 1위입니다. 예, 평균치가 평균이 1이면 제주도는 쓰레기 배출량이 1인당 2입니다. 심각하네요. 예, 심각합니다. 도민이 70만도 안 되는데 전국 서울보다도 높고 부산보다도 높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이유는 뭐냐? 도민보다는 1,500만 명이라는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돼서 여기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제주 바다.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바다에서 흘러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해양 쓰레기와 사람들이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일 때, 편리함보다 불편함을 선택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바다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과학교사 전명입니다. 우리 마스크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 그죠?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켜서 얼른 마스크 벗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버드중학교 3학년 여러분 화이팅! 강원도민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마스크 빨리 벗고 싶네요. 맞아요.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미래 법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이라면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의문의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면요. 과학 수사를 하기 마련인데요. 범죄 수사 증거물을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범인을 잡기도 하고요. 네. 또 범인 검거를 하면서 사건을 시원하게 해결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과학 수사 체험 함께 해보시죠. 오후 수업이 한창인 원주의 한 중학교.
무언가를 가득 싣고 빈 복도를 가로지르는 정체불명의 사람들.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부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간접적으로나마 증거물이 들어왔을 때 사용하는 장치인데요. 보안경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특수한 빛을 활용하여 가지고. 잠깐만요. 이게 다 무슨 소리래요? 아, 이분들은 다 누구고 여기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교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알립니다. 교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알립니다. 찾아가는 과학수사체험 교실을 신청한 학생들은 지금 즉시 과학실로 모여주세요. 책가방을 메고 하나 둘 과학실로 모여드는 아이들. 잠깐만요. 우리 친구들 지금 가방 메고 집에 가는 시간은 아닐 테고 어딜 가는 거예요? 저 관심 있는 체험이 있어서 왔어요. 체험이요? 뭐 어떤 체험이 있길래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체험이 있다고 들었어요. 누구나 한 번쯤 과학수사로 자칫 미제로 남을 위기에 처한 사건, 사고들을 극적으로 해결하는 상상을 해봤을 텐데요. 오늘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미래 법과학자 양성을 위한 찾아가는 과학수사 체험교실을 열었는데요. 저희가 과학수사라는 분야가 굉장히 관심은 많은데 진로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국가수에서 과학수사 분야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저희 10년 정도 했는데 지금은 대학생이 된 친구들이 저희 체험교실을 하고 진로로 실제로 선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국가수에서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저는 어릴 때 이런 수업을 좀 들었으면 좀 더 똑똑한 이런 어른이 됐을 텐데 요즘 친구들은 참 부럽네요. 어떻게 이 중학교에서 이렇게 과학수사 체험교실 같은 수업이 이루어지게 된 걸까요? 먼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과학수사 체험교실을 하게 된다는 것은 과학교사 연수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런 직접 체험 활동을 하면 진로 탐색에 대한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겐 낯설지만 호기심의 영역이었던 만큼 실제로 반응도 뜨거운데요. 지금 다들 호기심 가득한 눈이고 좀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수업 기대돼요? 어때요? 네, 관심 있는 분야였어서 수업이 기대가 돼요. 아주 떨리고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최고! 이 범죄 수사의 증거물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연구해서 범인을 잡아내고 또 사건을 해결하는 과학 수사는요. 사실 저에게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모두 낯선 분야기도 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분야잖아요. 어떤 체험 수업일지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국가수는 과학을 가지고 범죄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국가수는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가 다 감정하는 분들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하는 일들을 소개한 후 본격적으로 과학수사체험 실습에 들어갑니다. 모든 흔적은 스치는 순간 남는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손에 땀이 묻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모르는 땀이 이미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땀방울 흘릴 수도 있고 그리고 말을 하는 순간 침이 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액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실습은 유전자 분야 수업. 유전자는 범죄 현장으로부터 감식 의뢰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증거물인 만큼 제일 먼저 분석하는 감식의 대상입니다. LMG 이거 뿌리고 그 다음에 H2O2 이거 뿌렸더니 이게 초록색이 변해가지고 이게 아마 타액이고 아마 이게 혈액일 텐데 그럼 이걸 뿌리고 그 다음에 이걸 뿌렸을 때 얘는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얘는 청록색으로 변한 것이 있다. 이 색이 둘이 똑같으면 똑같은 건데 둘 다 다르니까 너의 말 맞는 거네. 이번 실습은 법의학 분야. 인체의 골격 모형을 조립하면서 인체의 뼈 종류와 기능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는데요. 짠! 이렇게 한 3, 4분 만에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이 전체 골격을 완성을 했거든요. 어려웠죠? 네. 이 뼈가 다 206개 정도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직접 해부를 해볼 수 없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느낌이 새로운데요, 그렇죠? 네. 많은 뼈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관절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를 알았습니다. 다들 만원권 다 갖고 있죠?
네, 그 대표권 만원 한 권 하나에다가 그 위조 방지라고 생각되는 요소에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문서 실습에서는 위조된 화폐를 감식하기 위해서 미세 현미경과 광학 비교 분석기를 통해 위조 방지 마크를 찾아내고 진짜 화폐와 위조 화폐도 구분해 봅니다. 자외선광 같은 경우는 사람이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 10,000원 써 있는 거 보이죠? 3D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활용한 범인 식별 체험도 인기 만점. 체험 교실에선 아이들의 얼굴과 닮은 꼴 연예인들의 얼굴을 찾아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우리 친구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아, 이게 제가 그 연예인을 찾아주니까 좀 자존심도 높아지고 좀 기분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과학수사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로로서 학생들이 과학수사 쪽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해서 과학수사가 발전이 되고, 그리고 이 진로의 부분뿐만 아니라 과학수사라는 그 우수성을 확인을 하고 이것이 범죄 예방으로까지 이어지도록 저희는 좀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언니가요, 사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저보다 한 500배 정도는 똑똑한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우리 친구 수업 어땠어요? 저는 평소에 국가수에 관심이 많았는데 겉으로만 알고 있었고 속은 잘 몰라서 이번 기회에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평소에 관심이 없던 분야였는데 오늘 활동으로 관심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저도 이것저것 처음 해보니까 이런 거구나 좀 느끼게 됐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수업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보니까요, 이 강의식 수업이 아니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강의로 진행을 해주셔서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이들이 직접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업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 범죄 감정에 이용되는 과학적 원리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한 찾아가는 과학수사 체험교실. 새로운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과학수사에 대한 흥미도 느끼고 앞으로의 진로 탐색에 있어 중요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미래의 법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참 귀한 경험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명수 씨나 저나 진영 씨도 저런 경험을 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저희 때도 정말 없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만약 있었다면 저는 뭐 공부도 참 잘했기 때문에 저도 저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방송을 더 좋아하고 끼가 많았기 때문에 방송인이 됐습니다.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과학수사 체험교실은요. 네. 지난 2009년부터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정말 아까도 보셨죠. 학생들의 호응과 관심이 뛰어난데요. 사실 그동안은 국과수에 직접 방문을 해서 네. 전문 감정과들과 함께 체험을 했다면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부터 신청을 받고요. 찾아가는 과학수사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올해는요, 모두 18회 정도 되는 체험 교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 400여 명의 학생들을 이제 찾아가서 만날 수가 있는 소중한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바쁘시겠지만 이런 체험 교실들 많이 만들어 주셔서 학생들이 아주 특별한 경험들, 기획들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사연들 메시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을 우리 진영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네. 지은맘님이 보내주셨고요. 예전에 평창시장에서 처음 맛봤던 올챙이 국수, 추억의 음식인데요. 재래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입니다. 우리 두 분은 뭐 다 도시분이시라가지고 뭐 드셔보셨어요? 저는 올챙이 국수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저도요. 사실 그거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먹는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정말 진영 씨가 부럽더라고요. 그랬거든요. 진짜입니까? 거짓말 하시면 어떻게 올챙이 국수를 안 먹을 수 있죠? 올챙이는 많이 잡았죠. 근데 올챙이 국수는 아직 못 먹었어요. 맛 표현 한 번만 해주세요. 올챙이 국수 어떤 올챙이 맛입니까? 국수라. 올챙이 국수 네. 일단은 들어가야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지금. 이렇게 있고. 이게 국수가 있어요. 네. 젓가락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하수입니다. 숟가락 들으셔야 돼요. 네. 자, 드시고. 양념 안 비벼요, 양념? 어머, 뭐야. 드셔보신 거 아니네. 자,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네, 다음 메시지 지용맘님 계속 이어지네요. 네네. 네. 매년 단오제를 관람하며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코로나로 벌써 2년째 못 가고 있어 아쉽습니다. 빠른 코로나 종식되길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매년 가셨나 봐요. 그렇죠. 진짜. 매년 가시나 봅니다. 단오제는 정말 네. 강원도에 계신 분들,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정말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정말 대단한 축제거든요. 정말 내년에는 그야말로 정말 현장에서 직접 이 단오제를 네. 꼭 만나볼 수 있기를 저도 정말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김몽희 님이 주셨네요. 시장에 만나는 거 참 많네요. 엄마가 좋아하는 올챙이 국수 도넛 사러 달려가고 싶습니다. 도넛 아까 그 네. 따끈따끈한 도넛 드셨잖아요. 네, 말이 막 맞습니다. 더듬어지는데 그 설탕 솔솔솔솔 뿌려가지고 거기 설탕 묻히면 이렇게 한입 칵 우물 너무 맛있잖아요. 다행히 또 도넛은 드셔보셨나 보네요. 네. 저 도넛 얼마나 좋아하는데 없어서 못 먹어요. 그 도넛 어떻게 드신다고요? 도넛 이렇게 설탕 소로로 뿌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하면은 이게 안에는 정말 아까 겉바소촉이라고 겉은 웃으면 안 바삭 되는데. 속은 촉촉하면서 이렇게 예. 저 진짜 알겠어요, 없어서 알겠어요. 못 먹어요. 괜찮으세요? 소리 참 좋네요.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저 화난 거 아니고요. 네네. 예, 너무 배가 고파서 흥분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예.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메시지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1시간 동안 우리 진영 씨가 꾸며주셨는데 오늘 네. 어떠셨나요? 정말 요즘은요, 이제 전자기계와 함께 살아가는 게 정말 이제는 당연한 시대처럼 이 전자기계가 맞아요. 참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마트를 또 자주 갔었는데요. 확실히 이 시장에 오랜만에 갔다 오니까 예. 이 시장만이 주는 그런 감동도 있었고요. 정말 사람 사는 냄새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요즘 세상에 좀 이제 지치고 좀 힘들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장에 간다면은 그런 마음 싹 치유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또 다시 인사드리러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방금 인사를 나눈 진영 씨가 오늘 춘천의 이 전통시장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도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펼쳐집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이죠.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이 아주 대규모 할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도 함께 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도내 16개 전통시장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정 금액 이상 사게 되면 페이백을 해주는 이벤트부터 무료 배송 그리고 경품 이벤트까지 네.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기간 안에 우리 전통시장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 특산품을요, 10%에서 20% 정도 할인할 예정인 라이브 커머스도 함께 할 거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